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윤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황금알은 낳는 투자 비결이요, 부동산 하락은 뱃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에 종사한 지가 한 18년 됐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끝도 없이 오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오르는 것도 없고 끝도 없이 내리는 것도 없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지금 상당히 지속이 됐죠, 몇 년간. 그런데도 계속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를 걸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내려가는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끝없이 오를 수도 없고 끝없이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을 규제했어요. 각종 억제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정작 노무현 정권 때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 교제 효과는 다음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나타났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부동산 드라이브 정책을 했어요.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을 계속 발표했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이브 정책 효과는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기보다는 그 전 정권에서 부동산 드라이브 정책을 핀 효과가 그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부동산 규제책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동산이 잡히지 않고 계속 가열되고 있죠. 하지만 이 효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언제? 보통 부동산 규제책이 1년에서 2, 3년 이렇게 지나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언젠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한 2, 3년 안에는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과열되면 앞으로 식을 거라고 판단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이 식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뜨거워지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끝도 없이 오르는 것도 없고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 평소 투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지금 나 뭐 부동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부동산 지금 안 사면 이거 불안한데, 이럴 때는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행에 민감한 그런 아파트 투자보다는 영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치 투자를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에는 상투가 없어요. 그래서 또 가치 투자의 물건은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비싸요. 그래서 비싸다고 해가지고 안 사고 싼 걸 찾는 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치 투자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에는 상투가 없다 그러죠.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식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락하거나 안정되거나 또는 침체기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 부동산 하락 이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락 이론은 뱃살 빠지기와 저수지 물 빠지기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면은 가장 먼저 가격이 어디서부터 빠지냐면 지방,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서울 변들이 서울 도심 순으로 차례로 빠집니다. 또 어떤 한 지역의 부동산 값도요, 동네 꼴찌 아파트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동네의 대장주 또는 랜드마크 블루칩 아파트가 가장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뱃살을 뺄 때 어디부터 빠져요? 또 어디가 가장 나중에 빠지는지 아시죠? 보통 이런 그 옆구리 또 등판부터 빠져가지고 나중에 배꼽주위가 가장 늦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뱃살에서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부분이 투자의 핵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루칩을 사는 이유가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르고요, 내릴 때 많이 안 내리잖아요. 그리고 항공성도 좋고. 자, 저수지에서 물을 빼면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물이 빠집니까? 가장자리 부분부터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운데 중심 부분이 마지막까지 남죠. 그것이 바로 좋은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싼 걸 자꾸 찾아가지고 비쌀 때 팔려고. 근데 싼 게 비지떡이에요. 비싼 걸 사야 돈을 버는 겁니다. 비싼 걸. 싼 거. 옷도요, 싼 거 사봤자 몇 번 못 입고 버려야 돼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명품, 좋은 거 한 벌을 사가지고 오래 입고, 그리고 그 효과가 오래 가는 게 낫죠.
좋은 부동산은 침체기 때 조금 떨어지고 호황기 때는 많이 오른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싼 거 찾아 산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자, 서울의 도심 땅, 또 재건축 재개발 지분, 또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동산은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소비 심리에 의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그 소비 심리에 의한 어떤 그런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좋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황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소비 심리가 떨어지게 되면 급격히 거품이 거칠 수가 있다. 그래서 잘못 비쌀 때 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하락이 되면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또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자들은 오히려 부동산 하락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부자는 침체기, 위기에 탄생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는 부자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걸 역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부동산 고수들은 호황기 때 물건을 팝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하수들은 부동산 호황기가 되면 양떼꼬리처럼 막 양떼 앞만 보고 가면서 마지막에 상투를 잡거나 폭탄 돌리기의 희생자가 되는데 고수들은 호황기 때 가격이 한참 올라가면요.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팝니다. 그래서 총알을 준비해요. 총알이 많으니까 놀기 좋잖아요. 그죠? 놀면서 부동산 침체기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침체기가 오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가지고 평소 점 찍어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부동산 호황기 때는 손님이 많아도 매물이 없어가지고 장사가 안 되거든요. 또 부동산 불황일 때는 매물은 많은데 또 손님이 없어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는데,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 하락기에는 좋은 물건도 나오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수들은 그런 기회를 기다리죠. 자, 부동산 하수들은 말이죠. 호황기 때 비싸게 사요. 그런데 침체기가 오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아야 하나 하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저한테 막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침체기 때는 파는 게 아닌데 그럼 제가 참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불안하니까 계속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죠. 그래서 낭패를 봅니다. 부동산 고수들은 말이죠. 침체기 때 큰 돈을 번다 해서 묘지의 댄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침체기 때 비싸게 산 물건을 싸게 그냥 매각해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손해를 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묘지에 있는 그런 묘와 같다 해가지고 그 묘 위에서 뛰어놀고 웃으며 춤추는 사람을 그 댄서다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침체기 때 돈을 오히려 손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묘지의 댄서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은 묘지의 댄서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묘지 속의 시체가 되고 싶으세요? 자, 묘지의 댄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돼서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시절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알을 준비해서 번 돈 갖고 쓰면서 좀 푹 쉬시다가 부동산이 끝도 없이 오르는 게 없잖아요. 또 언젠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하락기가 오면 그걸 가지고 평소에 점주던 좋은 물건을 잘 사가지고 다시 그거를 또 호황기가 되면 다시 또 되팔아서 또 차익을 올리는 그러한 패턴의 어떤 부동산 투자를 저는 해보기를 굉장히 바라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가치 투자에서도 그 개발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는 부동산 침체기나 하락기에 오히려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도 한번 생각해 보죠. 서울 도심의 땅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건 언제 사도 빨리 선점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일 때가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거죠. 왜? 아무래도 그런 땅조차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 있어요. 아, 시장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더 손해 보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호황기 때는 좋은 물건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적고 부동산
침체기나 하락기가 되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락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겁낼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지혜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요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